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바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1% 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걸 보면 네. 사실은 전기차나 자동차, 바이오 이런 이런 주식들도 반등을 하고 있고 지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바닥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한전의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제철 관련주들, 그다음에 중공업 관련주들까지 같이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바닥에서 좀 돌아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미국 시장 영향으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제 기존 주도주들은 좀 쉬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좀 못 올랐던 종목들이 좀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황 현재 전기차, 자동차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세를 견인하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잠시 후 이 코스피 시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아까도 보셨지만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코스닥은 이제 좀 많이 상승한 걸로 인해서 키 맞추기 때문에 좀 코스피가 좀 대형주 위주의 수급으로 올리면서 코스닥은 좀 약간은 좀 슬로우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약보합 정도지만 오후에 또 반등을 할 수도 있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아직은 코스닥이 조정 국면이다라고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그 코스닥 안에서도 5G라든지 수소차 관련주들, PG 업체들 관련주들은 일부 종목들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그 강한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아무래도 11거래일째 줄곧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승세가 꺾인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언제든 상승 전환이 가능하다는 부분 확인하시면서 시장 상황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양시장 흐름 확인하셨고요. 계속해서 종목 투자자라면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만나보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연구찬물 재차 경신 중인 코스피에 대한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전에 나온 8월 수출 금액에 대한 내용 전해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어제 시장이 핫한 종목이었던 현대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적 개선과 전기차 사업 성장 기대감으로 장중에 15%대 급등하면서 시총 자리를 현대차가 탈환을 했는데요. 오늘은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자세히 전문가님께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는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가는 길목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늦은 봄, 즉 막바지 금융장세의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 좀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세는 전기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섹터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살펴봐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침없는 하이킥을 날리고 있는 코스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뚫렸고요. 코스피의 지붕도 뚫려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중에는 2,400선을 돌파, 고점은 2,422포인트까지도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2년 2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코스피 업종 안에서는 현재 철강금속과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전기차는 주도주 구치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만한 섹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뒤 전문가님께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럼 두 번째 이슈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출 지표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11일 이 관세청에 따르면요. 8월 1일에서 10일 수출액은 87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달 1일에서 10일 수입은 10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3%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세청의 관계자는 통계의 단기성으로 통계를 주어빌수 변화 등으로 크게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 확정 시까지는 일부 수치가 좀 정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테마주가 될 텐데요. 전기차입니다. 어제도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주들의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코로나19의 여파로 폭락장이 연출됐던 3월 이후 현대차와 LG화학, 삼성 SDI의 주가 상승률이 무려 158, 213, 159%나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동력으로 본다면 배터리에 쏠리는 증시의 유동성을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판매 실적 등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도 이 배터리 관련주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요. 바로 주도주로 좀 자리매김이 가능할지 이에 대해서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슈들 점검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연일 고점을 쓰고 있습니다. 26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2,400선 고지도 넘어섰는데요.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잘 나가는 코스피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 주목해봐야 될까요, 정말? 일단 기존 주도 섹터들은 여전히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지 이게 멈춰서 떨어지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은 2,400을 가뿐히 넘어섰죠 오늘. 예, 넘어선 상황에서 반도체라든지 아직은 좀 못 올라온 섹터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아직은 좀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 못 올라왔고요. 그런 종목들의 성장세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올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주 중에서도 이제 죄송합니다. 금융 중에서도 지금 보면 그 증권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금융, 보험, 은행, 증권 중에 가장 실적이 좋은 쪽으로 투자자들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금융주 중에서 증권주가 좀 올라오고 나머지 이제 저 PBR 종목이라고 이끌는 은행주들이 조금 더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시장을 좀 더 지수를 상승을 견인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여전히 소재, 장비, 부품 굉장히 코스피나 코스닥의 구성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네, 그런 종목들이 그렇죠.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의 상승 추세는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와 은행주가 계속 잘 간다면 당연히 코스피 시장 상승세는 견인이 될 수 있다,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반도체주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세도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황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시장 속에서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해 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현대차가 어제 우선주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7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장중 또 종가 기준으로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종가가 17만 3천 원으로 약 5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하락하면서 그간의 상승 질주 브레이크가 밟힌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그동안 정말 기세가 대단했는데 여기서 좀 멈출 것인지 아니면 오늘 잠깐 조정을 받고 오늘 내일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올라갈 것인지 전문가님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나요? 저는 조정을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 일부 오든 더 추세적으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죠. 나빠질 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좋은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엔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눌렸다라는 부분은 기존 가솔린이라든 경유차들 일반 석유 기반의 차들 위주의 실적 부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국 공장의 가동이 좀 안 되고 북경 현대가 좀 안 좋았던 부분까지 가세가 되면서 주가가 계속 눌려있던 상황에서 최근 니콜라라든지 이런 쪽에서 콜이 왔죠. 사실 협업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엔 이제 협업을 현대차가 이제 거절한 걸로 나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수소차를 이끌어가는 가장 대표 기업으로 지금 뭐 자리매김했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수소차의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정의선 뭐 부회장 같은 경우도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조금 더 그 지켜보셔도 충분히 모멘텀은 이번에 나왔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제대로 작동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먼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엔 최근에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호조 이후에 또 수소차 이슈까지 붙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실적을 보시면 완성차 업체 중에 유일하게 이제 전 세계에서 흑자를 기록한 6천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회사고요. 물론 이제 그 테슬라가 흑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사실은 테슬라는 차를 팔아서 흑자를 낸 게 아니라 환경 보조금을 받아서 흑자를 낸 거죠.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따져 보면 뭐 유일무이한 기업으로 지금 사실 자리매김했고요. 그럼 매니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떤 차를 글로벌 기업들을 봤을 때 차에서 어떤 뭐 회사를 사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현대차만 보실 필요는 없고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관련 이제 밸류체인 업체들도 뭐 중소형주들도 같이 뭐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점 계속해서 그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고 특히나 2분기에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냈다는 점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뭐 단순히 이렇게 현대차만 볼 게 아니라 기아차, 현대모비스 관련주들, 중소형주도 함께 보시면은 충분히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금융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현재 금융 장세 막바지에 우리 증시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일본 투자 전략가가 증시 4계절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 4계절에 따르면 이제는 여름 장세인 그 실적 장세로 넘어가서 연말까지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리고 개인의 매수세가 지금처럼 계속 지속이 되는 한 주도주의 성장세는 또 이어질 것이다라고까지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올라갈 때는 계속 뭐 좋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예, 떨어질 때는 또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뭐 그걸 떠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상승한 이유라든지 국내 시장이 상승한 이유를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심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가 물론 이제 경제도 많이 안 좋아졌고 실물 경제도 많이 빠졌다가 사실은 1,400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급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여전히 있죠. 있지만 사실은 2분기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 국내 주요 기업들도 애널리스트의 예상보다는 항상 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는 거고 생각보다 뭐 충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보시면 미국의 뭐 나스닥 종목들이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종목들 역시 실적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반해서.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주가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실적도 같이 좀 뒷받침해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밸류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좀 뭐 적어질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이제 뭐 너무 밸류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네. 너무 좀 과하게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감은 시장이 점점 해소를 해 나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사실 코로나19로 급락한 후에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너무 또 급격하게 금방 회복을 하면서 거품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란이 무색하게끔 또 줄곧 상승세를 보여줘 왔는데 이제는 단순히 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도 함께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 과열이 아니라는 점, 그 밸류에이션 부담을 실적 호조세를 보이면서 종목들이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점, 우려를 지우고 있다라는 점. 을 짚어주셨으니까요. 지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주가를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모든 이슈들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이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임플란트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강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2400선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그동안 시장을 강하게 주도했던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잠시 쉬어도 오늘은 또 어떤 금융주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 키 맞추기가 계속 이어지는 시장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시장에 대한 변화들 체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오늘은 어떤 또 그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 특히 치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화를 한번 찾아보고, 특히 이쪽도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제약 관련된 쪽에 하나의 또 섹터인데 많이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가 뚜렷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틀니 및 임플란트 환자 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요. 일단 좀 서럽죠. 나이가 들면서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임플란트 환자나 틀니 환자들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그만큼 고령화가 뚜렷이 돼가고 있다는 거에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와 함께 지금 최근의 기조를 보게 되면 벌써 한 4, 5년 전부터 꾸준하게 증가세가 나오면서 특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과거의 완전 틀니나 부분 틀니보다는 조금 더 임플란트 관련된 쪽이 확장세가 좀 뚜렷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 한 2016년도 이후부터는 어떤 임플란트가 시장에 대세가 되어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변화가 시장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은 당연히 임플란트 관련된 시장들이 커갈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대한 어떤 반증이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와 함께 또 보게 되면 글로벌 치과 쪽에서 임플란트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봤었을 때 지금 또 마찬가지로 2016년도 기점으로 보아서 꾸준하게 성장세가 구가되고 있다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2023년까지 적어도 연평균 8% 이상 성장한다고 하게 되면 물론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성장하는 섹터 쪽에 강한 성장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 자리 성장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8%대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 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한 성장 산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앞서 임플란트가 이어질 때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글로벌 노령화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계속 임플란트, 특히 치아가 마모되고 치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임플란트가 커질 수밖에 없는 기반들이 글로벌 노령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중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55세 이상 인구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중국이 한 2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이 차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인도도 14%.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이 늙어간다는 관점들이 뚜렷한 상황들이죠. 그래서 거의 지금 한 37% 정도를 이쪽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이제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선진국 시장 쪽에서도 변화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절반가량이 어떤 5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 관련된 쪽에서의 성장률도 체크를 해보게 되면 특히 앞서 보셨던 것처럼 중국이 늙어가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변화가 거의 한 20% 가까운 성장세를 중국 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중국에 대한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들이죠. 하지만 시장이 많이 커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또 중국의 정부가 잘하는 일이 있죠. 특히 간섭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자기네 산업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도 나올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회 요인들이 더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 아시아 쪽이나 북미 쪽 그리고 또 라틴 아메리카까지 한 10%대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시장 흐름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흐름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임플란트 시장과 관련된 변화 요인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문재인 헬스케어라고 하는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임플란트 비용을 전체 진료비의 30%로 경감을 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대비해서 조금 더 자비용 부담이 줄게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수혜가 나오다 보니까
수요가 벌써부터 한 2016년도, 17년도부터 증가했던 수요에 대한 기반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쪽도 국내에서는 뚜렷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데 회사의 개별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약간 좀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같은 경우 세무조사로 인해서 추징금을 한번 좀 크게 받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주가가 급락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이런 변화 쪽에서 한번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부진했던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 쪽에서 블록들이 한번 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또 어떤 물량들이 좀 흩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나오는 상황들은 코로나19 사태 쪽에서 그래도 임플란트 관련된 쪽은 성장하고 있다. 특히 치과라든가 뭐 피부과 그런 어떤 의료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상대적으로 기회 요인들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확인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변화가 됐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또 임플란트 관련주들의 동향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게 되면 특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올해 영업이익은 일단 작년과 비슷하게 어떤 유지는 할 것이다. 그래서 한 428억대 정도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PER 한 30배, 과거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보통 한 40배, 50배 정도까지 나왔던 부분에서 밸류가 다 좋은데 특히 1위의 지위, 글로벌 5위의 지위를 보이게 됐었을 때는 다 좋은데 좀 비싸다라는 평가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주가가 저점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질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국내 2위의 지위를 갖고 있는 덴티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장성을 보이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히려 싸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또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만들어가고 그 뒤에 2위, 3위 사업자들이 오히려 이를 따라가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밸류에 대한 부각도 일단 임플란트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치과 관련된 쪽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바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올해 조금 좀 부진할 걸로 보이지고 있지만 이 치과용 엑스레이 관련된 쪽은 또 임플란트 시장과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부진하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성장률이 꺾이지 않고 있고요. 또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 성장성과 같이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부각된 측면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련주들에 대한 동향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아무래도 위축 요인들이 추가로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됐다. 근데 지금 주가는 낙폭 과대에 따른 회복세가 보여지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기회 요인들이 충분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관련돼서 가장 탑픽을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하반기는 실적 회복세가 좀 더 빠를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상반기는 정체, 하반기는 빠르게 이어지다 보니까 적어도 작년 수준은 이어진다라는 관점들인데 특히 주목할 게 내년에 대한 확장성입니다. 특히 내년은 영업이익을 한 750억대까지 예상을 하면서 올해 대비해서 한 75%까지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의 기조는 성장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나오는 종목들은 일단 주가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내년 실적까지도 같이 연장돼서 바라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봉 추이를 보게 되면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급락이 한번 작년 7월, 8월 달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거의 횡보를 보이다가 지금 이번에 거의 막 어떤 중기적인 저항권들을 하나씩 돌파하면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또 하나 중요한 어떤 중기 저항권들을 올라서면서 이번 주에 강한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특히 지난번 개파락이 나왔던 가격대 부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럼 그 정도 가격까지는 적어도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만약에 여기까지 안착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내년에 대한 실적 회복까지 같이 기대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위에서 놀기 시작하겠죠. 그런 관점 쪽은 아직 적어도 그 47,500원대 안쪽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하면서 지금 동향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가격대로는 목표가는 1차로 한 47,500원대 앞서 말씀드렸던 중기 저항권이죠. 그와 함께 2차로는 중기적으로는 52,500원 이 부분은 아마 내년 실적에 대한 담보까지 연결됐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7,5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고요.
또한 두 번째 종목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지금 빠질 수 없는 쪽이 이 레이라고 하는 디지털 엑스레이 관련된 영상 진단 기반의 디지털 치료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인증 관련돼서 벌써 미국이나 중국, 일본 쪽에서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아날로그로 특히 이광 무세요 그리고 또 엑스레이 찍고 하는 이런 쪽은 이제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상황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엑스레이와 함께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 눈여겨볼 수 있는데 특히 상반기도 마찬가지로 위축세를 보였다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변화와 함께 특히 해외 쪽에 대한 변화가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어떤 영향력을 좀 감소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영업망들이 빠르게 움직이겠죠. 이에 따른 변화가 나왔었을 때 올해 영업이익은 한 214억대, 한 65%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도 한 100% 이상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런 고성장이 조금 지연은 됐지만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변화가 앞으로는 기대가 된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일단 55,000원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2,500원대로 대항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임플란트 그리고 치과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동향들을 살펴봤는데요. 하반기에 대한 실적 변화 가능성과 함께 그동안 주가의 낙폭이 컸던 부분들이 회복이 된다는 관점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임플란트 관련주 투자 전략 듣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솔리드입니다. 솔리드가 오늘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G 관련주로서 올라가고 있고요. 9위의 특수건설은 4대강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오늘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8위의 바이오니어 올라와 있고요. 7위의 현대, 로템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의 와이팜도 역시나 5G 관련주로서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위는 이화공영, 4위는 에이스테크, 3위는 수젠텍, 2위는 한국전력, 1위 LG화학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먼저 순위로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종목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5위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이화공영입니다. 오늘 4대강 관련 보건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악의 물난리가 이렇게 터지면서 4대강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논란이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은 오늘장 20% 넘는 급등세,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슈는 좀 이렇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종목은 주가는 그럼 더 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선택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더 갈 수도 있을 것 네. 같긴 한데 불확실성 때문에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는 의견에서 스탑 들면서 토론방 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공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좋아, 이대로 5,500원까지 내리자. 그 자리에서 단타 접근 고고 4대강 수혜주 중 가장 강력하고 저평가돼 있다. 조금만 기다려. 홍수 대비책 나오면 초급등이다.
대체 언제적 4대 강이냐. 그렇게 강한 재료면 벌써 문 닫았지. 흐른다 이건이라고 조금 부정적으로 이분을 보셨습니다. 엇갈린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이대로 5,500원까지 내리자 그 자리에서 단타 접근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 6,400원 정도 구간에 있잖아요. 5,500원 정도까지 내려올까요? 그때 단타 5,500원까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왜요? 오늘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예전 얘기로 하면 갭 메워서 이제 다시 재상승한다는데 네. 그렇게 되면 금일 오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큰일 매물이 나죠. 쏟아집니다. 그래서 예. 제가 차트로 보는 위치는 한 5,800원까지 내려온다면 900원, 800원까지 내려온다면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6,700원대가 돌파가 돼야 추가 시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복잡한 자리에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제가 뉴스를 좀 꼼꼼히 보고 왔는데 오늘 일대 뭐 홍수에 관련이 없다 있다로 지금 갈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조사를 뭐 하루 이틀에서 끝나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예. 이슈 전환만 됐지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차트 관점으로 위에 6,750원대 돌파하면 상단을 좀 더 노리시고요. 이거는 지금 오늘 아마 접근하지 않고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고요. 만일에 금일 6,300원대 이탈하면 그냥 가차없이 매도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6,300원에 이탈한다면 가차없이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6,700원을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도 체크를 하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뭐 4대 강이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도 긴 조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단순한 이슈로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다음 그럼 게시글을 볼게요. 4대 강 수혜주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저평가돼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홍수 대비책이 나오면 초급등이다라고 이 종목이 더 갈 거라는데 좀 한 표를 던지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그 예전 4대강 관련주가 이제 그 이화공영 특수건설 네. 홈센터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지질 검사하는 회사 동아지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붙는 게 한국선제 그런 종목들인데 강한 건 인정하겠지만 네. 지금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강이 계속 된다고 지금 어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조심스러우세요. 정부에서는 예. 조금 좀 반대쪽 여론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예. 이제 이게 전 정부의 시책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좀 이슈를 보면서 하는 거는 연속되는 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연속되는 걸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한은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4대 강 사업이 이번 정권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더 받기는 조금은 약하다,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게시글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대체 언제적 4대 강이냐. 그렇게 강한 재료면 벌써 문 닫았지. 흐른다 이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조금 더 가까우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그냥 시세 나면 차트대로만 이슈는 좀 약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나옵니다. 예. 그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나중 문제고 그래서 연속성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슈는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북 이슈도 보셔서 알겠지만 처음엔 예. 시세가 엄청나다가 최근에는 맞아요. 무슨 이상한 소리만 나오면 떨어졌다 올랐다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차트대로만 반복을 하시고 대신에 고가 돌파하면 뭐 위로 더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좀 조심해서 대응하시고요. 위에 6,800원 뚫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에 매물이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좋긴 한데 문제는 시작가도 높았고 그리고 위로 보시면 지금 살아는 있습니다. 근데 붙이고만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막판 3시나 2시 반 돼서 결정 낼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6,800원을 돌파하는지 그 여부를 오늘 꼭 끝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에이스테크입니다. 5G 관련 대장주로서 오늘도 뭐 급등하고 있습니다. 20% 넘게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이스테크 여기서 더 시세를 내뿜을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이제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스탑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예. 추천했던 종목인데 겁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반기 지금 본격 인프라 투자 그 부분 기사 뜨고 해서 여러 네. 가지 있는데 지금 일단 저도 스탑. 이렇게까지는 올라가는 건 올라갈 좀 거로. 무리수 아닐까. 예. 왜냐하면 실적이 그 정도가 안 됩니다, 아직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을 노리는 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먼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스탑을 들고 토론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 2만 원대 있을 때 더 샀어야 했는데 후회 막급이다. 지금이라도 더 담을까? 와, 3만 원짜리 안 올 줄 알았는데 이 기세라면 5만 원도 그냥 뚫겠네.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 실적은 보고하는 거야? 딱 봐도 작전주다. 울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2만 원대 있을 때 더 샀어야 했는데 후회 막급이다. 지금이라도 더 담을까? 라고 하셨는데 이미 전문가님이 앞서서 조금 설명을 덧붙여 주셨어요.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지금은 좀 무섭다는 거죠. 네, 주가 상승이. 왜냐하면 이격이 저희가 이제 이격도를 얘기하는데 예. 각도가 너무 형님적으로 서서 떨어지면 감당 안 될 점. 그러니까 저번에 진단 키트도 말씀드렸듯이 네. 오늘 좀 이따 이제 수젠텍이 그쵸, 나오지 나오죠. 않습니까? 네. 그때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일단은 분봉은 살아있긴 한데 제가 주봉을 보시면 3만 원에 예전에 거놓은 겁니다. 이거. 근데 혹시나 하고 거놨는데 오늘 부딪히긴 했는데 네. 30분으로 보시면은 일단 3만 500원 이탈하면 많이 빠질 건데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워낙 오늘 시장에서 지금 중심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입절 가격을 선택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 한번 난리 난 종목 있지 않습니까? 신풍제약. 신풍제약, 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풍제약 주가를 잘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하시면서 일단은 3,500원에 이탈한다면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점 설명하셨고요. 다음 게시글 보면 5만 원도 뚫을 것 같다라고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 전문가님은 어디까지 조금 더 만약에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어디까지 갈 거라 보세요? 저는 한 3만 7천 원 정도까지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 이렇게 올라가면 저희가 얘기하는 게 전체적인 바란스에서는 지금 아마 5만 원 얘기하시는 분이 바닥이 5천 원 부분이었기 때문에 10배를 보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분은 좀 보세요. 주식을 좀 하신 분 같습니다. 올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37,500원 넘어가면 4만 원까지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이틀 전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네. 시총 자체가 1조 1천억에서 오늘 또 20%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말이 안 되는 시총이긴 한데 뭐 어차피 이슈로 요즘은 유동성 장세를 올리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조금은 35,000원 넘는 걸 보시고서 차기의 목표가를 정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5만 원까지 너무 높게 목표가를 설정하지 마시고 35,000원을 돌파하는지 그 여부부터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 상단선을 높이는 게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 보면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 실적은 보고하는 거야? 딱 봐도 작전주다. 울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아주 냉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실적이 좀 어떤가요, 전문가님? 실적이 아주 나쁘진 않은데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4,400억에 170억이니까 좀 워낙에 고평가는 사실입니다. 1조가 넘는다는 거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매출이 성장세를 보고 미래에 대한 가치로 올라간 겁니다. 네. 옛날에 KMW랑 같은 형식이긴 한데 지금 하반기에 만약에 영업이익이 뭐 200억, 300억으로 늘어간다고 그래도 고평가 맞지만 이슈로 워낙 큰 이슈를 받은 네.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저도 대장주라고는 인식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좀 아까 말씀하신 분이 냉정하게 얘기하신 건데 네. 사실 거의 코스닥에서 50%는 다 형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시장 중심주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거지 실적을 논하기는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적으로만 따지면은 이 투자자님 말씀처럼 고평가된 건 맞지만 워낙에 요즘은 유동성 장세로 그 이슈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실적으로만 또 평가하기는 또 좀 무리일 수 있다라는 점. 어쨌든 35,000원을 돌파하는지 에이스테크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3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젠텍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죠. 연일 급등하던 수젠텍이 최근 3거래일째 줄곧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20%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2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9%나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치가 1,523억 원이었습니다. 그 시장 전망치와 격차가 크다라는 그 실망감 때문에 오늘 장도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젠텍 여기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젠텍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형님들 수젠텍 박앤셀 끝내주네요. 시원하게 풀 매수 갑니다. 이맘때 오면 바로 들어간다. 그때까지는 절대 접근 금지. 살까 말까 심히 고민되네. 지금이 싸긴 한데 다시 오를 만한 호재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게시글 쓰신 분은 박앤세일 중이다. 시원하게 풀 매수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차트상 박앤세일이긴 한데 네. 실적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시젠이 어차피 대장이고 나머지들은 그냥 따라가는 네.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FDA 승인 기대감하고 뭐 몇 가지 뉴스들이 있긴 한데 차트 잠깐 보시면
사실 보여줬습니다. 내려간다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고가에서 3일 이상 돌파를 못하면 일단 조정세는 나오는데 이 종목의 문제가 실적이 나오면서 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45,000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49,000원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여기서 무리하게 들어가기엔 좀 애매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 좀 무리다라고 하셨고 좀 올라간다면 그래도 45,000원에서 49,000원까지는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수젠텍 확인을 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다음 2위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오늘장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력공사와 플라우인다 가스복합 발전 사업에 대한 전력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고입니다. 한국전력은.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전까지 25,000원 찍을 수 있을까요? 아직 바닥인데 몇 % 올랐다고 그새 파냐? 더 매수하거나 홀딩만이 답이다. BPS가 105,000원이다. 아주 저평가돼 있지. 가지고만 있으면 10만 원 갈 듯. 오늘도 추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게시글을 볼게요. 이 BPS가 주당 순 자산 가치를 의미하는데 그게 105,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10만 5천 원 아니고 10만 7천 원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10만 원대인데 네. 이제 적자일 때는 사실 BPS를 보기에는 그 자산 가치를 보는 것뿐이지 이제 올해 흑자 전환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공사 관련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 기반 사업의 관련주들은 그런 가스 공사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BPS를 논하시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요. 배당주 성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많이 매수 매도를 하는데 좀 시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BPS를 가지고 논하기는 좀 무리고 그래도 상승세를 기대는 할 수 있겠다라는 점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라는 의견 한국전력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오늘의 1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LG화학입니다. 오늘장 2%대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뭐 줄곧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더 갈까요, 전문가님? 차트는 사실 더 가는데 네. 저는 오늘 스탑입니다. 오, 일단. 그래요. 알겠습니다. LG화학 전문가님의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들어왔고 평단은 51만 원, 아주 든든합니다. 근데 매도 고민은 되네요. 이 종목에 매도는 없다, 추매만 있을 뿐 100만 원까지 신나게 달리자 60만 원대로는 절대 안 내려갈 것 같네요. 7과 8 사이에서 몇 주 머물다가 확 튈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LG화학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전문가? 저는 일단은 80만 원 전후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오늘 제가 들어올 때하고는 차트가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 분봉으로 보셔도 되게 좋고 일봉으로도 좋은데 1차적으로는 2, 3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네. 5일선 각도를 세우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안 나온다면 금일 고가 77만 원 돌파하면 80만까지는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상단에서 계속 부딪히는 영향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올린다면 이제 80만 원대까지 보시면 되고요. 네. 단 제가 왜 오늘 스탑을 했냐? 기관 매도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금일은 투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2만 원 이탈하면 조정이 나와도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72만 원은 이탈하면은 또 크게 조정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72만 원 중요한 지지선으로 삼으시고 78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는 있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LG화학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만나보셨는데요.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전문가의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지금 고민을 하다가 예. 실적이 좀 되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종목인데 동성 화인텍입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PU 단열재하고 그리고 가스 사업을 하는데 이 회사는 사실 조선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한국카본하고 같이
본행제 생산을 하는데 오늘 제가 좀 디테일한 걸 알아왔는데 LNG 운반소 초저냉 보냉제 그러니까 은박 같은 네. 거 그런 걸 설치하는데 제가 일단 설치 기간을 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냉제 생산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선박 인도 6개월 전까지는 납품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략 1년 전에는 매출이 급상승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타르 관련된 부분이 LNG선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하는데 지금 뭐 홍수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조선주를 보는 것보다는 조선 기자재가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금일 2,730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 매출이 2,53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69억이니까 지금 현재로 봐도 PER로 10배 전후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올해 하반기도 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현재 자리로 보시면 좀 메리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상승했다 내려온 차트를 보시면 자리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10,000원대를 매수가로 잡으시고요. 1차로 올라가게 되면 11,200원대 그러니까 위에 상단에 볼린저하고 음봉이 겹쳐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단은 일단은 지금 하단에서 9,000원 이탈하면은 조금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좀 내려오면 더 추가할 생각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 두고 보신다면은 최대치는 13,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으시고 약간은 실적 주긴 한데 최근에 흐름이 좀 나왔다가 조금 옆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넓게 네. 보시면 그래서 11,200원 돌파하면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조선 관련 LNG 관련 뉴스가 가끔 나오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홍광표 전문가가 뽑은 핫한 관심주 조선 기자재 업체 동성 화인텍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카타르발 LNG선 수주가 큰 또 우리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그 관련해서 실적 성장 기대가 된다. 하반기가 더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또 PER이 10배 전후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차트를 봤을 때 일단 자리가 너무나도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매수가는 10,000원이고 우선 1차 목표가를 11,2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1,200원 돌파하면 더 강한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최대 목표가를 13,000원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실적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동성 화이트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